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표가 다 영어라서 좀 불친절해서 좀 미리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MS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잠깐 출장차 이번 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쪽 담당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대형 고객사 쪽에 크게 제가 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 다음에 데브옵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타사 행사 가서 발표를 했는데 LG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AI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AI는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죠. 근데 이제 챗GPT가 혹시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 챗GPT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온 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실까요? 예, 맞습니다. 2022년 1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직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LLM과 어떤 AI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좀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주제는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 LLM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측면에서 애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과 제품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혹시 직접 개발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방이 가려졌었는데 혹시 직접 개발을 하시는 분, 개발자이신 분들 혹시 아주 많지는 않으신데 아무튼 계시네요. 기본적으로 그죠? 소프트웨어 개발은 과거부터 이거를 뭐 하든 안 하든 보통 TDD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TDD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과연 뭐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기본적으로 아무튼 보통 TDD로 하든 TDD를 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긴 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ML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LLM 쪽 개발로 가면서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게 뭐 리팩터, 코드는 리팩터를 하죠. LLM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롬프트를 바꾼다든지 하면 뭐 이런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항상 만들죠. 그래서 LLMOps 같은 경우, 그러니까 DevOps에서 MLOps에서 그리고 LLMOps까지 보통은 클로즈 루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는 전체적인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보통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요. 그리고 LL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환경에 이제 옮겨서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클로즈 루프를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 옵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오늘 주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져가는 이제 전체적인 형태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 측면, 그다음에 그거를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이밸리에이션, 그다음에 그거를 프로덕션 할 수 있는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까지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조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의 니즈에 따라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거를 이밸리에이션하고 테스트하는 형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죠. 요즘은 사실 유튜브 이런 게 너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사실 비디오만 보면은 간단하게 그리고 뭐 사실 API 호출이잖아요. 그죠? 오픈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LLM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어플리케이션 API를 호출해서 결과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 비디오만 봐도 간단하게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생도 사실 이제 비디오를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그걸 또 넘어서 사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챗GPT 쓰듯이 뭐 이력서를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는 항상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사실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가장 큰 화두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알맞게 처리하는 패턴, 뭐 패턴이야 사실 거의 정해져 있죠. 렉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파인 튜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외부의 뭐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SAP 같이 그런 엔터프라이즈의 레가시 시스템, CRM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결과 그리고 펑션 콜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AI에 대한 어떤 안정성. AI가 아시다시피 이제 환상을 하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제가 유도하지 않았던,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뭐 유해한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혹은 유해한 대답을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SFT 같은 것들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벤더들이 그런 측면에서 ASFT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쉽지만 이거를 프로덕션으로 가져가기 그리고 실제로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엔터프라이즈 유용하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유튜브 비디오만 보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렇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보통 과거에도 그렇지만 개발자분들은 보통 코드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죠. 보통. 그리고 특히나 그러니까 LLM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시는 분들이 보통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많이 하시죠. 당연히 뭐 파이썬이 가장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보통 고려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냥 뭐 코드만 짜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멈추면은 그런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으로 가는 데는 사실 코드는 어떻게 보면 또 네,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걸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큰 챌린지가 또 되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요즘에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은행 같은 것들, 은행 같은 이제 고객사들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안 돼야 되는 환경에 이걸 배포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엔터프라이즈로 들고 가서 이거를 실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옮기는 거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잘 되면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그 제가 장표로 보여드리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맞출 수 있는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MS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저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메인 주제가 될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프로덕션으로 가고 다시 아이디를 가져와서 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제 주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애저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회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지금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는 사실 단넷용이니까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실제로 많이 쓰시죠. 오픈 소스기도 하고 무료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툴이고 거기에 이제 애저 데브옵스 혹은 예전에 이제 기억을 하신다면은 좀 나이가 있으시면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애저 데브옵스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지금은 이제 GitHub도 저희가 인수를 했으니까 GitHub을 이용한 어떤 전체 코드 관리라든지 CI/CD라든지 이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오늘 이제 주제가 이쪽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제 LLM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를 할 때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때 어떤 플랫폼에 할 것이냐.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다룰 내용은 이제 이런 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CNCF라고 하는 재단이 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있는 재단이 매년 어떤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기술을 쓰고 있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매년 서베이를 하는데 작년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결과가 엔터프라이즈 물론 설문에 응답한 엔터프라이즈의 67%가 현재 쿠버네티스를 애플리케이션 표준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지금 계신 분 중에서? 네,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AKS라고 하는 저희의 이게 매니지 서비스가 있죠. 어떤 타사와 마찬가지로 뭐 AWS나 구글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Azure Kubernetes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매니지드 쿠버네티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K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처음 접하는 고객들이 쓰기에 아주 쉬운 플랫폼이 아닙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실 프로덕션에 운영하려면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과 스페셜티, 그다음에 뭐 노력과 그리고 경험도 쌓여야겠죠. 상당히 사실 쿠버네티스를 뭐 회사랑 관계없이 AWS든 뭐 애저든 뭐 구글인 상관없이 이걸 프로덕션에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애저 컨테이너 앱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인데 쿠버네티스 같지 않은 그러니까 파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이제 펑션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은 이제 애저 펑션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쪽, LLM 쪽, 그 오픈 AI, 특히 이제 애저 오픈 AI 이런 쪽을 사용을 많이 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고객사의 분들에게 저희가 API 매니지먼트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애저는 뭐 아시다시피 서비스가 3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서비스도 있고 메시징 서비스도 있고 뭐 다양한 사실 시스템도 있고 뭐 레디스 같은 캐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위한 그라파나 뭐 프로미티우스, 그다음에 뭐 앱인사이트 이런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만 이제 보여드렸지만 사실 AI 쪽만 돼도 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프롬프트 플로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 안에 작성하신 LLM 어플리케이션을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는 안 쓰시겠지만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랭체인하고 비슷한 시메틱 커널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밀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아무래도 뭐 오픈 소스나 파이썬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랭체인이 좀 편하시겠죠. 그렇죠? 랭체인을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뭐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모델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애저 오픈 AI라고 하는 단독 모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델 애저 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거의 100, 200개 정도 되는 다양한 모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모델을 뭐 배포하시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저희 AI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모델을 고르시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 모델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위에 이제 사실 또 다양한 또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LM뿐만 아니라 사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서 PDF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이제 금융사의 어떤 팔러시 같은 것들, 정책 같은 것들이 보통은 이제 PDF나 워드 파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에 뭐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테이블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단순히 텍스트만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인베딩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똑똑하게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다큐먼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기능. 그러니까 PDF나 텍스트 파일을 읽고 거기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 자체도 저희가 GPT의 그 비전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서 그거를 인베딩으로 그러니까 만드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 사실 LLM을 이제 오픈 소스 LLM을 대형 모델을 쓰시면은 사실 언어에 대한 어떤 큰 제약은 보통 없지만 스몰 모델 이제 이따가 세션에도 이제 발표가 있죠. 그 대표님이 하시게 되는데 스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이3라고 하는 MS 이제 그러니까 SLM이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상 다른 언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대한 파인 튜닝 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SLM을 파인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텍스트를 영어로 일단 번역을 해놓고 SLM을 사용하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트랜슬레이션, AI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컨텐트 세이프티, 혹시 유해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결과에, 혹은 뭐 프롬프트 자체에 어떤 그래서 뭐 제일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컨텐트 세이프티, 컨텐트 자체에 대한 세이프티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해킹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LLM이나 AI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혹은 서비스들을 애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보시면은 네, 사진은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예, 이게 실제 고객 그 만든 자료라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게 되면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플로우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제품 추천에도 거기에 맞는 이제 플로우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제너럴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져와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고 또한 보통 그 텍스트 서치 엔진 같은 것들, 레스틱이라든지 그러니까 애저의 AI 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렉을 하고 거기에 서머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평범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보트의 형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거를 이제 이거를 플로우로 그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를 한번 직접 만드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사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짜 코드가 됩니다. 파이썬은 보통 모듈화를 또 많이 잘 안 하시잖아요.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큰 코드로만 작성이 되게 됩니다. 뭐 펑션을 만드시면 여러 개 파이썬 파일도 있겠지만 아무튼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은 이 회사 인도의 어떤 회사인데 그 제품 추천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저희 AI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앞에서 보신 플로우 그죠? 앞에서 보신 플로우를 저희의 프롬프트 플로우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일반적인 뭐 챗봇을 만들면은 그죠? 전자상거래 챗봇을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프롬프트 플로우가 이제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시적으로 플로우를 볼 수 있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스텝에 대한 디버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I 스튜디오에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I 어플리케이션,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좀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게끔 하는 프레임워크가 프롬프트 플로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 플로우는 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애저의 기능은 아니고요, 사실상 그냥 애저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단순히 이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익스텐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VS 코드만 쓰시면은 사실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뭐 반드시 애저를 써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로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그 가시성이 좀 더 높고요. 아무래도 파이썬으로 쭉 한 코드로 짜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죠. 아무래도. 그리고 개별 스텝에 대한 노드에 대한 디버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개발자가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프로덕션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배포도 저희가 컨테이너 형태로 바로 말아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저희가 만든 이유가 뭐냐? 이제 첫 번째는 사실상 이제 프롬프트가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라이브러리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게 이제 첫째 이유고요. 그래서 쉽게 바로 프롬프트 같은 것들도 템플릿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저희가 이걸 만든 이유가 두 번째로는 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그 클로즈 루프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제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주는 답변이 과연 관계성이 얼마나 높은지 렐러번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제공을 해주겠다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뭐 당연히 이제 가시성 파이썬으로 이거를 코드로 다 짜다 보면은 아니 결과적으로 코드를 되게 되는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가시성이 좀 부족하죠. 코드 레벨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돕기 위해서 만든 목적. 세 가지 정도의 목적으로 저희가 프롬프트 플로우라고 하는 제품을 혹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익스텐션만 까시면은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따로 질문 받는 시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있으십니까? 질문?
맞습니다. 예. 디버깅이라든지 뭐 트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예. 지금 질문은 혹시 단계별로 트레이싱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고요. 예,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LLM 자체를 만들 때 그 플로우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LLM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네. 그래서 예. 화면이 상당히 작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화면 상도가 작죠? 예. 좀 낮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플로우들 이런 것들 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LLM에 대한 다른 LLM, 뭐 오픈 AI만 LLM은 아니니까요, 그죠? 다른 LLM에 대한 연동이라든지 혹은 프롬프트에 대한 작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롬프트를 이제 코드 안에 넣지 않고 템플릿화하겠다. 그 파이썬에 보시면 진자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아무튼 코드 안에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외부로 빼는 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고, 혹은 뭐 파이썬 기능 랭체인 같은 것들을 안에서 사용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그 안에다가 프롬프트 안에다가 랭체인을 넣어서 사실 쓰셔도 되고요. 혹은 회사에서 공용적으로 쓰이는 모듈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컴포넌트화 해가지고 뭐 다른 팀이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들, 뭐 컨텐트 세이프티라든지 혹은 뭐 비전 모델에 대한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베딩을 만들든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툴로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의 용이성이 그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실행은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로컬에서. 제가 어제 이거를 라이브로 데모로 하다가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인 줄 모르고 하다가 상당히 곤욕을 좀 겪었었는데, 예. 네, 지금 이제 그 프롬프트 플로우 제가 실행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자세한 플로우를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단은 질문을 인베딩을 해가지고 AI 서치를 이용을 해서 제품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그 고객 정보를 코스모스 DB라고 하는 DB에서 긁어와서 그걸 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돌려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데이터, 프로덕트된 데이터를 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LLM의 플로우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 또 가장 또 큰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 실행에 대한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아까 질문도 그런 질문 주셨는데, 이게 VS 코드에서뿐만 아니라 아예 프롬프트 프로 자체로도 그 분산 트레이싱 뭐 집킨이나 이런 걸 혹시 아시면은 약간 비슷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롬프트 프로 자체뿐만 아니라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특히나 이제 랭체인 같은 것들은 같이 이 안에서 같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로컬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무튼 프로덕션 환경으로 옮기실 때 이걸 이제 컨테이너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명령어로 실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배포를 위해서 말아 올리는 배포를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그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아 올려서 하나의 폴더로 아웃풋으로 뺐고요. 지금 보시면 다커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플로우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만든 제가 로컬에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아웃풋을 만들어서 운영팀에 이제 그 공유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라이즈 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현재 이제 AI를 만약에 쓰시면은 AI 스튜디오 안에 프롬프트 플로우가 이제 생기를 아마 이미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이제 AI 개발이나 ML 쪽 개발에는 프롬프로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을 저희 이제 프롬프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기본적으로 뭐 보안이라든지 CI/CD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환경에 블루그린 디플로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하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프로덕션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애저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은 대략 여기 보시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버추얼 머신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보통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파스 형태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 이제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플래그십 제품인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오전이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쿠버네티스를 프로덕션에 가는 거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스 서비스에 사실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를 만약에 처음 접해 보셨으면은 저희 이제 파스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애저 앱 서비스, 그리고 스프링 앱스, 그다음에 컨테이너 앱스가 있습니다. 뭐 스프링 앱스는 뭐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에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앱 서비스라든지 컨테이너 앱스, 그리고 AI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셨으면은 웹 UI로 바로 배포가 가능하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UI를 저희가 배포를 자동으로 해 드리는데 그게 가는 타겟이 지금 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게끔 UI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이제 DB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흔히 쓰이는 모든 DB들,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오라클까지 이제 추가를 했죠. 그래서 오라클까지 애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 서비스는 근데 상당히 이게 오래된 제품이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물론 이게 약간 과거 데이터긴 한데 사실상 파스의 사용률에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러니까 애저를 만약에 사용하시면은 애저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파스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환경만 물론 좀 오래되긴 했지만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타사에 비해서 꽤 많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이게 단넷이라든지 노드, 그다음에 자바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드만 가지고 바로 그 파스에 배포할 수 있는 기능, 코드 투 디플로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이썬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만들어 놓은 그런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앱 서비스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파스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보통 해 드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매니지드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파스가 아니라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우리는 표준이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 이제 가장 제일 많이 쓰이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챗GPT가 현재 AKS 상에서 트레인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퍼런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인 서비스를 AKS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규모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대규모의 시스템이 AKS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시면은 그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잖아요. 챗에 대한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는데 그 히스토리가 코스모스 DB에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itHub과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돌아가는 사실 원동 그 안에는 애저의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KS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AKS 측면에서도 그럼 어떻게든 좀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AKS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기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런 AKS 오토매틱이 없을 때 개발팀, 운영팀이 해야 됐던 이런 모든 일들, 그죠?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에 맞는 기능들을 이네이블을 하고 노드 풀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안 정책,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큐리티라든지 아무튼 어떤 OP라든지 이런 것들, 파스를 정책을 하고 아무튼 이 상당한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이 저희가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기능을 알아서 이네이블 하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만 배포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게 AKS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밑에 관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게끔 매니지를 해주고, 그 밑단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배포만 신경 쓸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사실 쿠버네티스를 좋아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관리하기는 싫다. 알아서 해달라. 아까 뭐 AKS 오토매틱도 비슷한 컨셉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쿠버네티스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관리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기능을 활용하는 컨테이너 앱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단은 AKS지만 AKS가 보이지 않는 파스 형태, 플랫폼 애저 서비스,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아서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 그래서 컨테이너 앱스라고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AI를 쓰시는 고객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AI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오픈AI 같은 경우만 설명을 드리면은 타사도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약이 있죠. 토큰의 제약이 있습니다. TT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간당, 분당 호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에는 항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뭐 100만 개 토큰, 뭐 수천만 개 토큰을 제가 원하는 만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LLM 서비스에는 그런 토큰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뭐 1분에 뭐 보통 1분에 224만 개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애저 오픈 AI는 PTU라고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과금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 애즈 유고 모델도 있습니다. PTU는 좀 비싸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대신에 어떤 레이턴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서비스, 좀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 애즈 유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애저에 가셔서 사인업 하시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쓰는 만큼 이제 과금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거의 100에 99의 고객분들은 이걸 혼합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PTU 인스턴스, 그리고 PTU의 어떤 리밋, 그러니까 토큰 리밋이 찼을 때 그대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페일백해서 페이즈 유고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를 보통 구성을 하고, 이 구성을 도와주는 제품이 지금 보시면은 이 AI 게이트웨이 혹은 애저 API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모델에 대한 로드 밸런싱이나 페일백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프롬프트에 대한 모니터링, 뭐 로깅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을 돌려받았는지 그런 전체적인 프롬프트에 대한 로깅이 하고 싶다. 그리고 레이턴시라든지 혹은 토큰의 사용률, 그리고 이게 큰 회사의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런데 보통 이 모델 몇 개를, 엔드포인트 몇 개를 한 뭐 팀 수십 개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그런 경우인데, 팀이 10개면은 팀마다 각각 다 그 애저 오픈 AI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PTU 같은 어떤 비싼 인스턴스와 페이 애즈 유고를 섞어서 10개든 20개든 뭐 100개든 팀이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A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뭐 그런 용어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고객분들이 오픈 AI만 써야지라고 하는 고객들은 또 많이 없으세요. 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시고 고려도 하시기도 합니다. 뭐 라마를 뭐 써본다든지, 뭐 혼용해서 쓰고 싶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AI 게이트웨이가 또는 타사의 모델, 그러니까 애저 오픈 AI뿐만 아니라 타사의 모델과의 연동도 제공을 합니다. 뭐 미스라든지 라마라든지 코요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컨텐츠 세이프티를 연동을 하신다든지, 타사 모델을 호출을 하실 때, 혹은 시멘틱에 대한 캐싱, 그러니까 LLM을 매번 호출하는 게 아니라 시멘틱에 랭킹을 해가지고 어떤 이미 기존의 답변을, 그러니까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그 요청된 걸 캐시 기반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이러면 토큰 절약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어떤
SLM 모델에 대한 라우팅, 파이3 같은, 그다음에 뭐 레이트 리미팅을 걸어서 뭐 이 팀은 뭐 돈을 얼마 안 됐으니까 뭐 1분에 30 토큰만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오픈 AI 쪽에 하는 게 아니라 앞단에 AI 게이트웨이에서 직접 정책을 세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무튼 저희 제품을 그리고 애저상에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이 애저의 오픈 AI, 애저의 API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모델들을 전부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거의 일반적인 모델은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보시면 이게 GPT 3.5 터보와 그 구글의 제미나이를 API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연동을 하는 모습을 뭐 잠깐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고객마다 좀 다른데 그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하시는 오픈 소스 모델이 있으시면은 굳이 직접 설치 안 하셔도 모델 서비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하시는 뭐 라마를 원하시면 라마를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드리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거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모델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상당수는 파인 튜닝도 직접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직접 GPU 인프라를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하실 필요 없이 애저의 AI 스튜디오나 ML 스튜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셔 가지고 팝2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을 직접 수행을 해서 거기에 결과를 가져와서 로컬에 어떤 배포를 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그 파이3 파인 튜닝 이제 세션이 있죠. 다다음 세션인가 그럴 텐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아무튼 모델이 필요하시면은 직접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엔드포인트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온라인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걸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원하는 모델에 대해서 뭐 라마 3가 됐든 코이어가 됐든 이런 것들. 근데 모든 고객들이 그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커스텀 모델 이것도 상당히 지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커스텀 모델이 이미 있는 상태다. 그죠? LLM 모델뿐만 아니라 이미 ML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금융사는 본인들이 그 외부에 노출된 그런 LLM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모델을 만들어서 쓰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의 이제 그런 안정성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금융사들이 이런 조건을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많으신데 그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AKS 상에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이게 카이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KS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LLM 모델에 대한 배포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모델은 거의 AKS가 거의 메인입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 AKS를 메인으로 사용하시면은 AKS 위에서 직접 만드신 SLM이나 LLM을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카이토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원하시는 커스텀 모델이라든지 저희가 제공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파인 튜닝도 하고 바로 AKS 상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카펜터라고 하는 좀 만약에 이제 AWS를 사용하신다면은 EKS에는 이제 이 기능이 있죠. 그리고 AKS도 이제 동일하게 카펜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GPU 노드를 바로 저희가 생성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행히 제가 시간을 맞춘 것 같고 1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하나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밖에서 밖에서 그러면은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밖에 서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